어디 할 차례더라? 몇 회 할 차례지? 역학 네. 그때 몇 번까지 풀었더라? 여러 가지 두 번째 여러 가지 힘. 두 번째. 에서 숙제 몇 개를 저번에 29번 했었고, 그지? 29번 했었나? 그리고 29, 30까지 다 했잖아, 그지? 그리고 오늘 3회 31번부터 쭉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몇 번이었지? 몇 번까지? 39번까지 39번까지? 그 중에서 36번은 풀지 말라고. 아, 좋아. 다 맞춰봅시다. 그럼 숙제 다 해왔죠? 아는 사람? 아, 너 못 왔냐 그때? 맞아. 너 그때 얼굴 못 본 것 같아. 그러면 너는 다른 친구한테 숙제를 재호한테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알아가지고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재호, 너는 숙제를 받았으면 지훈이를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옆에 같이 단짝처럼 앉아 있으면서 챙기지도 않는단 말이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지훈이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냐 없냐? 없어요. 없어? 없으면 이 새끼야 재호 마음대로 챙겨줘도 되잖아. 골키퍼도 없는데. 그래 안 그래? 어? 골키퍼가 있으면 눈치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 안 그래? 골키퍼. 없는데 그냥 마음껏 도와주면 되지. 골키퍼 퇴장 당했어요. 아이, 해당당했다고? 아 진짜. 누가 골키퍼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둘이 사귀었었어? 아니요.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어쨌든 식병행 알면서도 안 해왔잖아 너. 그지? 그래 안 그래? 뭐 맞았으니까 그냥 뭐 그냥 또 안 하는 사람 동의? 안 했어? 왜? 죽을래? 야, 이 새끼 대놓고 이제 선생님 말을 안 듣네. 어준이는 해왔어? 진경이 해왔어? 좋아. 그러면 답부터 맞춰봅시다. 31번의 답은요 30cm입니다. 30cm. 그 다음에 32번의 답은 요거 x잖아. 10cm. 그 다음에 33번의 답은 11cm입니다. 11cm. 용출 문제 되게 많이 나오지. 실제 입시에서 용출 겁나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진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 그 다음에 34번의 답은요 변형되기가 어려운 거 찾는 건데 누구야? A가 더 변형되기 어려운 거지, 그지? A가 더 변형되기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K 값이 20입니다. 20. 그래서 1m 변형된 길이가.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무게가 얼마나 되냐? 근데 190N이 되면 됩니다. 190N. 그 다음에 35번에 1번은 5N. 1번의 답은 5N. 2번은 10cm. 3번은 100입니다. 뉴턴 퍼 미터 상수. 그 다음에 36번은 하지 말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37번에 1번은 5번. 1번에 5번. 2번은 1번. 그 다음에 3번에 두 물체가 받는 합성량 각각 얼마냐고 그랬는데 A는 0, B는 1.96N. 1.96N. 그 다음에 38번의 답은 1번. 38번에 1번. 그 다음에 39번에 1번은 10N. 2번은 7N. 3번은 6N. 4번은 0.5m/s의 제곱. 크지.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럴 거야, 그지? 어렵지? 좀 어렵지 않았었냐? 자, 질문 받을게요. 질문 몇 번 같이 해볼까? 37번이에요. 37번. 잠깐만. 37번. 또. 39번. 39번. 34, 38. 34? 38? 또 있냐?
일단 뭐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이 정도만? 그래 이것만 해도 많다야. 이것만 해도 한참 걸리겠다. 일단은 34번부터 먼저 가봐야 되겠네. 그러면 34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르래. 자 지금 힘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 딱 나와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가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 이게 상수 상수 K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뭘 얼마나 매달았더니 뭐가 얼마나 늘어났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이걸로는 우리가 상수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A 용수철하고 B 용수철 모두 상수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KA하고 KB를 각각 구하면 얼마야? 지금 KA는 100이지 100. 그냥 100 뉴턴 퍼 미터.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어? 힘을 갖다 뭘로 나눠주면 돼? 이동 변형된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동이야. 쓰고 있냐, 동이야? 너는 마법사냐, 이 새끼야? 뭐야 대체? 뭐 쓰고 이거 후드를 쓰고 그러고 있는 거야 대체? 어? 안 답답해? 안 더워? 머리 안 감았어? 근데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어? 사람이 이게 좀 밝아 보여야지. 사람이 좀 우중충해 보이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사람이 너무 어두워 보여도 별로야. 그지?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막 선생님이 다크포스 막 팍팍 풍기고 막 그러고 막 그러고 있으면 별로잖아 너희들도. 그지? 괜히 무섭고. 사람이 좀 밝아 보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예. 학생도 마찬가지야 이 새끼야. 선생님이 딱 봤는데 저기 봐, 지훈이 봐봐, 옷도 하얗잖아. 그래 안 그래? 얼굴도 하얗잖아. 사람이 화사해 보이잖아. 어준이 봐봐, 하얗잖아 지금. 어? 그나마 편안이는 마스크라도 하얀색 끼고 있는데. 어? 지금 약간 우중. 지금 재훈이 우중충 해갖고 이 새끼가 그거. 어? 그래 안 그래? 뒤에 봐봐, 쟤 동이 봐봐. 어? 아주 그냥 시커먼 그냥 다크포스 그냥 풀풀 그냥 남자 냄새 풀풀 날 것 같고 막. 어? 어이씨. 자식. 그러면 변형되기가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철 상수가 지금 얘가 B가 지금 25고 A는 100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용철 상수가? 1m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그렇지. 1m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저 용철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00N이 필요한 거고 이제 25N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인 거다, 어주라. 그래서 A가 좀 더 변형되기가 쉽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 그림 나와 같이 두 용철을 직렬로 연결하고 26N의 물체를 매달았다. 이때 용철의 늘어나는 길이 얼마냐 그랬는데, 이 양쪽에 같은 텐션이 걸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가 뭐야, 이게 벽 아니냐? 벽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멈춰 있을 거야, 아니면 움직이고 있을 거야? 멈춰 있을 거야. 물체 운동 상태를 보면, 그럼 얘한테 20N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텐션이 얼마란 얘기예요? 20. 텐션도 20이란 얘기인 거고, 이 텐션이 2줄 내내 모두 다 같이 20이 걸려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용철 A, B에다가 모두 20N이 각각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 거다. 그러면 그 20N에 의해서 얘네들이 각각 얼마씩 늘어나느냐, 그것만 살펴보면 전체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볼 것도 없지. 얼마 늘어나? A 같은 경우는 얼마 늘어나냐? 저는 그냥 이거 직렬이면 상수를 역수분을 그렇지. 더해서 합쳐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상수면 20m 나오잖아요. 그렇지. 1m. 얼마? 그래서 1m 나왔어. 아 1m 나왔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용철 상수가 좀 다르잖아, 그지? 얘 100이고 얘가 25고. 그러면은 20N이 각각 발생한다 해서 각각 늘어난 길이로 해야 되겠냐? 아니면 합성 용철 상수를 구해가지고 따로 한꺼번에 늘어나는 길이를 구하는 게 낫겠냐? 어떤 방법이 좀 더 너희들한테 수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합성 용수철로 하면 좀 빠르긴 해. 편하긴 할 수. 한 큐에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용수철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그때는 용철 상수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이거?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그때는 상수를 그냥 더하라 그랬고, 그지?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100분의 1 플러스 25분의 1 이게 역수비를 더해가지고 다시 역수 취한다 그랬었거든.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 이게? 최종적으로 20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합성 용철 상수가. 그러면 20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게 20 뉴턴 퍼 미터짜리 용수철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20 뉴턴이 가해지게 되면은 몇 미터 늘어나겠느냐 이거인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더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A 용수 이번에는 A 용철을 가지고 무게가 각각 10N의 도르래와 물체 M을 그림 다와 같이 저렇게 연결하였더니 용수철 A는 원래 상태에서 1m 늘어났다. 이렇게 되려면 매단 무게가 몇 뉴턴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이게 무슨 도르래요? 이게 무슨 도르래냐? 움직 도르래냐 움직 도르래. 그러니까 얘한테 발생되는 힘의 크기가 mg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얼마? 2분의 1 mg. 이쪽으로도 2분의 1 mg가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때 이 줄에서 2분의 1 mg가 발생됐는데 그때 이 용수철에도 그러면 얼마가 걸려야 된다는 거야? 2분의 1 mg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근데 얘가 1m 늘어났대잖아, 그지? 이 용철이 지금 1m 늘어났다는 얘기는 용철에서 지금 탄성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이 줄에서 발생되는 텐션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텐션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T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탄성력 어떻게 구해? K X, 그지? 그래 안 그래? 얼마야 그러면? 100N. 아, 그럼 텐션이 100N이겠구나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 여기가 이제 2t가 걸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분의 1mg가 t에 해당되는 거니까 합쳐지면 요게 이제 mg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매단 무게가 몇 뉴턴이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잖아. 얼마냐 그러면? 200인데 도르래가 10m. 그렇지, 도르래가 이게 10짜리가 따로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무게는 190 뉴턴이 돼야 되는 거지, 무게 자체는. 뭐 중력가 속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게 자체가 그 뉴턴으로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로 환산할 필요 없이 그냥 190 뉴턴 이렇게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34번. 누가 물어봤지 34번? 제호 되냐 이제 이게?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면 37번. 넘어가야 돼. 어? 36번. 36번도 있어? 아니 근데 그거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신다고. 아, 36번. 응? 이거 단지동 문제가 아니었네? 이거 그냥 풀겠는데 너희도 얼마든지? 너희도 한번 먼저 풀어봐라 이거. 그냥 합성 용수철 그거네요 그냥. 아까처럼 그 합성 용철 상수로 해서 푸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나 단진동 문제인 줄 알고 풀지 말라고 그랬더니 단진동 문제가 아니었네. 풀어봐 이거 36번 보면. 너희들이 풀까? 바로 나오는데 이거.
36번은 그냥 안 돼. 단진동이 뭐예요, 선생님? 근데? 단진동은 용철에 의해서 위아래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위아래로 계속 진동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문제는 근데 안 푸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일단 영재학교에서도 요즘 빠졌거든 그게. 그리고 교과 과정에도 요즘 빠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요? 네, 고등학교에서.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방향으로지. 왜냐면 대학교 때 알아 이거 아니야. 하고 싶네. 너무 어려워서 요즘 빼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실제 막 2015년 16도 때만 해도 그런 유형의 문제를 올림피아드에서 많이 다뤘었거든. 워낙 최상위급 문제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나오는 추세라서 그래서 푸지 말라 그랬던 건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36번에 1번은 몇 cm냐면 별 것도 없어 이거 5cm죠 5cm 그지? 2번의 답은 합성 용철 상수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게 병렬로 연결됐으니까 아까 아마 1번에서 구해보면 500인 거 구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하면 1000이 돼푼다고 1000 네. 용철 상수가 합성 용철 상수가 그러면은 늘어난 길이가 40N짜리를 매다는 거니까 0.04m 그러니까 4cm라고 봐야지 4cm 그지? 답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36번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두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아 놨네. 두 물체를 용수철에다가 매달아 놓으면요 네. 상호력이라 그래가지고 두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같아. 이거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발생한다고 한다면. 네? 자 어쨌든 그거를 좀 고려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손을 뗀 순간 용수철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은 얼마냐 이제 이런 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두 손으로 당겨서 처음에 11m 느린 다음 가만히 놓았더니 길이가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뗀 순간이니까 11cm 늘어나 0.11m지 0.11m면은 몇 cm냐 이게? 11cm 맞지 그지? 0.11m면 10cm가 0.1m에 해당되니까 0.11m면 11cm일 거야. 어쨌든 11cm 늘려질 때 그때 탄성력으로 잡아 끈다는 얘기 아니야 양쪽을. 그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해요? 49 뉴턴 퍼 미터 K에다가 11cm니까 10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건데 그지? 근데 여기 뭐도 있어. 마찰력도 지금 존재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일본에서는 소요돼서 바로 순간이니까 마찰력 밑에서 고려해줘야 돼요. 이때 이제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인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호력까지 고려를 해주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찰력 이거 서로에게 이게 지금 딱 떼는 순간 물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냐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지금 딱 뗀 순간 늘어난 상태에서 그냥 외력만 딱 사라진 상태인 거고 운동 시작하기 전이거든. 그때 발생되는 힘은 서로에 대한 상호력이란 말이야. 마찰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고려해줘야 돼 안 고려해줘야 돼? 고려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때 마찰력도 계산을 한번 해봐. 2kg짜리에다 발생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냐? 20에 0.3은 나 이거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너희들 한번 계산해봐라. 20에 0.3은 얼마냐? 6이죠. 6리터 나오잖아요. 6뉴턴 맞아? 네. 그리고 그 뭐야 B 1.5에다가 15에다가 0.3을 하면 얼마냐? 4.5리터 4.5? 그럼 양쪽으로 각각 잡아당기니까 그거에 대한 합벡터는 1. 얼마냐? 야, 0그 얼마가 되지? 이씨. 아까 탄성력이 얼마나 그랬지? 탄성력이요. 5.39였다고. 아니 그게 아니야. 4.9에다가 네. 49에다가 곱하기 0.11로 곱하면 얼마냐? 5.39 나와요. 5.3? 9. 5.39? 네. 5.39에다가 마찰력은 지금 서로 다르긴 하지만 상호력으로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그지? 마찰력 계산 안 해도 되겠다. 1번은 줄어들 때 해야 되겠다. 아이씨 계산 생각을 잘못했네. 막 뗀 순간이니까 요것만 하면 되겠구나. 답은 5번이네. 5번 5번으로 5번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용수철 마찰력 작용 안 하고 한성력만 작용하면 돼. 뗀 순간이니까. 마찰력이 작용할 줄 알았더니 안 하겠다 지금은. 네. 그 다음에 2번 용철의 길이가 줄어들 때 물체 AB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은 각각 몇 뉴턴이냐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은 운동 마찰력이니까 네, A는 A 같은 경우는 정지마찰력 6리터였어요. 그렇지. 오 잘하네. A 같은 경우는 지금 5.39로 땡기면 지금 A에 아까 운동 마찰력 계산했잖아. 아까 6뉴턴이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5.39가 잡아당기니까 아직 최대 정지 마찰력이 못 도달한 거거든. 6뉴턴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거든. 우리가 구할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 자체는 없을 테니까 0일 것이고, 그지? 예.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정지 마찰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0이란 얘기지. 운동 마찰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운동 마찰력은 아니니까 그냥 0이란 얘기인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야? 1.15에다가 곱하기 0.3을 하면 얼마냐? 4.5 나오고 4.5. 그러면 지금 5.39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얘는 움직이겠네.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1.5의 중력 가속도 10에다가 운동 마찰계수 0.2를 곱하면 15% 0.2하면 3리터 나와요. 3뉴턴. 그러면 3뉴턴이 없는데 지금? 그래서 왜 3뉴턴이 없는 거지? 그러게. 그럼 그나마 가까운 2.54로 해야 된다는 거야? 운동 마찰계수 구하라는 거잖아 그냥 궁금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1번은 그냥 왜냐하면 이제 줄어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니까. 3.0이 없네요. 그나마 가까운 1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밖에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1.5에다가 0.2 곱하면 3.0 아니냐? 근데 이제 운동 마찰력이 각각 몇 뉴턴이냐고 물어봤는데 운동 마찰력은 그냥 저 물체에 가해지는 그냥 운동하고 있을 때 마찰력인 거잖아. 그렇죠. 이게 따로 합력이고 뭐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3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나마 가까운 걸 찾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중력 가속도가 9.8인가 이거 10 아니고? 9.8 한번 해봐. 숫자가 9.8이면은 2.94가 나올 확률이 커. 맞지, 그지? 9.8로 했나 보다. 그래서 2.94. 그 다음에 3번은 용철의 늘어난 길이가 0.1m가 되었을 때 두 물체가 받는 합성력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일단은 용철 길이가 0.1m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0.11m 늘어났을 때가 아까 이제 5.39 아니었냐,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49에다가 0.1만 넣어보면은 5.39 아니라 이번 얼마 나와? 4.9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 마찰 계수가 아까 6N이었기 때문에 얘는 안 움직입니다, 그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합성력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알짜임이 0이란 얘기야. 근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 마찰 계수가 아까 얼마라고? 4점 얼마더라? 근데 그 중력 계수를 10으로만 가도 어쨌든 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 움직일 거라고. 얘는 최대 정지 마찰로 넘었거든. 그러니까 넘었는데 그때 발생되는 마찰력의 크기가 아까 얼마라고? 2.94.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는 지금 2.94가 이쪽으로 지금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당기는 건 아까 지금 4.9가 지금 4.9로 이쪽으로 이제 당겨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값이 얼마냐? 이건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6 이게 이제 합성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답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 A는 0, B는 1.96N. 이걸로 하면은 3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번. 38번은 지금 100N의 힘으로 저 대각선을 저게 잡아 당겼어. 그랬을 때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마찰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면 일단은 물체 운동 상태가 지금 얼마야? 운동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야? 정지. 자, 지금 요 100kg짜리. 그러면 아래쪽으로 지금 1000N이 지금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0N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대각선 방향으로 100N으로 좀 당긴 거잖아, 그지? 그럼 100N을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분해해봐. 여기가 이제 30도고 이쪽에 각각 분해를 하면은 이거 얼마냐? 코사인 30도니까 50루트3이고 오른쪽으로는 50N 이렇게 각각 분해가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50N으로 당기고 있는 효과,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때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F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μN. 근데 그때 이 수직항력은 1000이 아닙니다. 위로 지금 50루트3이 위로 들어 올려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바닥을 1000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U에 1000 마이너스 50 루트 3만큼 빠진 만큼이 바닥을 누르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정지 마찰 계수가 0.2라고 나와 있네. 여기가 이제 0.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이게 50m보다 커서 음.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바닥님이 힘하고 마찰력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50N. 그렇지. 아, 그렇게 했다고? 움직이지 이게 지금 그 물체 수면사의 마찰력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와 같아야 된다? 50N과 같으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제 50 마찰력이 크니까 이거 일단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얼마 나오냐 계산하면? 200 마이너스 10. 대충 이거 계산하면 대충 해야 돼 대충. 180 몇 나오는데. 정지 마찰력이 100N이 넘어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50N으로 당겨봤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그때는 당기는 게 뭐가 돼? 당기는 힘이 마찰력이 되는 거야. 맞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까 그 얼마 나왔다고? 180 몇. 180 몇 나온다고? 약 180 얼마 좀 18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찰력을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때 이게 외력과 마찰력인데 그래프를 이렇게 화살표 모양처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지? 그래. 그래놓고 여기까지의 구간을 정지 마찰력 구간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운동 마찰력 구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었다고. 그래서 외력이 예를 들어서 50N인데 그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마찰력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50이 되어야 돼. 왜? 50으로 당겼는데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마찰력은 50이어야지 18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 논리를 잘 알아두시고 이때 구한 이 180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구한 거예요. 여기 최대 정지 마찰력. 여기가 180인 것이다. 이 물체를 움직이려면 등속으로 이동시키려면 이 정도의 정지 마찰력은 필요한 거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뚝 떨어지거든. 마찰력이. 이거 왜 떨어진 거냐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찰 계수 자체가 바뀌어. 마찰 계수가 바뀌어서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도 똑같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수직 항력도 똑같은데 이거 뭐가 바뀌느냐라고 한다면은 계수값이 바뀌었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계에서도. 그러니까 계수는 왜 바뀌냐? 거칠기가 달라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실제 거칠기가 달라진다고 봐.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미끌미끌한 물체라 하더라도 바닥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하게 생겼어. 그러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 눈에서나 평평하게 보이는 거지. 밑에 있는 바닥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위가 떠. 뜬다고. 그만큼 위에 붕 뜰 거 아니야. 여기 이런 데서 미끄러져 나가려면 여기 떠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게 뜬 만큼 충돌 횟수가 감소한답니다. 멈춰 있을 때는 꽉 맞물려 있는 건데 이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위에 이제 우퉁불퉁한 게 좀 충돌 횟수가 적어지는 거죠. 걸리는 횟수가 좀 덜하다. 이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이게 지금까지 난제였거든 물리학에서는. 왜 운동을 하면 마찰력이 줄어든 건지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게 밝혀졌어요, 몇 년 전에. 그걸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충돌 횟수의 감소, 충격량의 감소로 마찰력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돌 자체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개수가 달라진다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해놓으면은 이 문제를 금방 푸는 거지. 됐냐 이거? 그냥 50N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 39번인가요? 이것도 역시 비슷한 논리인데 질량 10kg인 강철이 빙판 위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고 강철과 얼음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가 0.1이고 운동 마찰 계수가 0.06이래다. 0.6이랜다.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이 각각 구해 보면 10kg짜리에다가 10 곱하면 100N이고, 그지? 무게는 100N인데 정지 마찰 계수가 0.1이면 얼마야? 마찰력은 100에 0.1을 곱하면 얼마니? 100에 0.1을 곱하면 10. 0.1 0.1. 10.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가 10N, 운동 마찰 계수는 6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다 생각해낸 거 아니냐? 정지 마찰력은 10N, 운동 마찰력은 6N. 자, 됐어. 1번 가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몇 뉴턴이냐? 그냥 볼 것도 없이 10N. 예. 그 다음에 2번. 강철을 7N을 끌어당길 때 마찰력은 몇 뉴턴이냐 그랬는데 볼 것도 없어.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정지 최대 정지가 70N인데 안 움직이죠. 그럴 때는 끌어당긴 힘 자체가 그냥 마찰력이 됩니다. 7N. 그래서 7N. 그 다음에 3번에 운동 마찰력은 몇 뉴턴? 이거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아까 구했죠. 6N. 그러면 11N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당길 때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11N으로 당기면은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11N에 그때 마찰력이 몇 뉴턴이야? 6N만 가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물체의 합벡터는 5N. 그러니까 물체에 5N이 가해지는 거니까 F는 MA를 통해서 A는 N분의 F니까 질량 얼마냐 이거? 10kg. F는 5N. 답은 0.5. 이렇게 해주면 4번 끝나는 거 아니냐, 그지?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숙제 내준 데까지는 풀이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의 문제들이 중요하겠지, 그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문제 하나 있네. 여기 43번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다 풀 수 있을까? 당연한데 몇 문제만 중요한 문제 몇 문제 쓰고 나머지 숙제를 내주시는지.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 뭐 40번은 이거 방금 했던 거니까 아마 금방 풀 겁니다. 40번은 숙제 낼 테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41, 42 그것보다 우리 43번 풀어보자. 43번 다른 거는 할만해. 근데 43번은 관성 법칙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네. 43번 한번 풀어보자. 이거 풀고 시간 나오면 다른 거 풉시다. 일단 43번 풀어보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이거. 다른 거 볼래요? 43번이 진짜 중요하다. 요게 관성 법칙하고 작용 반작용을 잘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풀어. 먼저 풀어보고 있어봐. 지훈이 할 거 도전해봐 이거. 이거 풀잖아. 너희들 힘 파트는 마스터, 준 마스터 했다고 봐도 돼. 이거 맞으면.
3분 남았다. 진경이 다 풀었어? 다 풀었어? 봉이 또 가린다 가려. 응? 선생님 볼까봐. 봐봐. 그 좀 쪽팔리면 어떠냐? 틀리면 어떡하? 좀 배우는 건데. 자, 이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딱 보이거든, 너희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맞는지 한번 봐봐. 1번의 답은요 5N입니다. 5N. 2번의 답은 11N이에요. 11N. 이거 틀렸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문제도 그냥 5개념으로 틀린 건데 우연치 않게 맞은 겁니다. 3번의 답은 1N입니다. 3번의 답은 1N. 역시 이거 맞은 사람, 근데 2번이 틀렸다, 근데 맞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맞춘 겁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보자.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나무도막 위에 있는 나무도막 문제. 예전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론 가르칠 때 역학을 누가 가르쳤지? 내가 가르쳤나? 아니면 미경쌤이 가르쳤나? 선생님이 너희들을 가르친 건 아니겠지만 항상 선생님 이 파트를 가르칠 때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유형으로 알아보라. 유형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작용 반작용 문제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작용 반작용 문제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딱 있다면 나무도막 위에 나무도막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작용 반작용 문제라고 보면 돼. 일단 일반적으로. 물론 작용 반작용을 써 먹든 안 먹든 간에 이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문제에다가 쓸데없이 작용 반작용을 고려를 하면 문제 쉬운 문제도 어렵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작용 반작용은 이 지면에다가 가해지는 힘들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원래 모든 힘엔 다 작용 반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힘들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지표면에 가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점프를 뛰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 바닥에다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지구에다 가해지는 힘이 뭔 의미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얘기가 다르지. 몇 개 유형이 그런 게 있어. 전형적인 유형이 딱 5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유형이 요겁니다. 나무도막 위에 나무도막 있는 문제. 일단 이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이게 작용 반작용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성입니다. 관성. 두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건 관성입니다. 아니 뭔 관성이에요 갑자기 그럴 건데 이거를 푸는 방법이 시점이 2가지야.
시점이 두 가지인데 학생들은 그 시점 두 개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라고. 아니 갑자기 관찰자가 두 개야. 내 편한 데다가 막 관찰자를 막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풀 때는 관찰자가 누구 있고 어디에 서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내가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쩔 때는 요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고, 어떨 때는 제3자로서 완전히 제3자로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고 그런단 말이야. 둘 중에서 한 명을 정해 정확하게. 내가 어느 입장이 돼서 이 문제를 풀 거냐를 갖다가 너는 어디 관찰자를 놓고서 풀었냐 문제를. 밖에서. 제 3회 관찰자 이 사람 입장에서 너는 어준이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 누구의 입장에서 풀었어? 밖에서. 아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쉽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푸는 게 되게 어려운데 원래는. 왜냐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대부분 가르쳐 주거든. 왜냐면 이게 쉬우니까. 근데 이걸로 푼다는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일반적으로. 어쨌든 분명한 거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로 풀어줄게. 어떤 관찰자 시점에서 풀어줄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누가 관찰자에 따라서 관성을 고려해야 될지 안 할지가 나옵니다. 지윤아 누구로 풀어줘? 예인이로? 얘 입장에서? 왜? 얘부터 할게. 왜냐하면 얘하고 얘 같이 설명을 해줄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알겠지? 그게 더 낫겠다. 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 일단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가속도로 가고 있대. 얼마로? 2. 근데 문제 읽어보면 A하고 B하고 같은 가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맞냐 안 맞냐? 위에 얹어 놓고 가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보자. 자, 요 위에 이게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지? 얘를 잘 굴렀다르죠. 이걸로 하자. 자, 요 위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밑에를 끌었잖아. 그럼 위에도 같이 오거든. 지금 이 상황 아니야 지금? 딱 지금 그지 이렇게 끌면 같이 오잖아. 왜 오는 거야? 뭐 때문에 온 거야 쟤? 쟤한테는 그 어떠한 힘도 발생시키지 않았잖아. 그렇지. 신경이 얘기한 대로 마찰력. 마찰력이 어느 방향으로 발생했을까?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맞아? 제가? 빨리 얘기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어떻게 마찰력이 반대 방향이냐? 그래 안 그래?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받아서 그 마찰력 때문에 앞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 이 사람 입장에서 위에 있는 놈은 그 어떠한 힘도 안 받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받고 있는 힘은 마찰력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가고 있는 요 마찰력의 크기에 의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그 뭐야 가속도가 얼마야? 2m/s의 제곱이래. 그러니까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가속도 값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면은 0.5kg이라고 하는 질량을 곱해주면 뭐가 나와? 알짜 힘이 나오는 거야. 알짜 힘. 얼마 나와 이거? 1N이라고 하는 알짜 힘이 나오게 되는데 요 위에 있는 물체는 1N이라고 하는 알짜 힘을 받고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그러니까 마찰력이 지금 얘가 1N이다. 근데 마찰력이 이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내가 하나 착안해야 될 힘이 바로 뭐냐? 반대 방향으로 뭐도 발생한다? 이 F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을 한다. 이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이 밑에 놈한테 발생을 한다는 거야. 나무도막 위에 나무도막이니까 이런 힘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이 접촉면에서 발생되는 이 상호력, 마찰력은요 서로에게 발생되는 힘인 겁니다. 위에를 오른쪽으로
그 향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왼쪽으로도 가하게 해주는 그런 상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야?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지금 얼마가 가고 있다? 1뉴턴이 지금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면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럼 다시 1번부터 가볼게. 1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체 A와 수평면 사이에 운동 마찰력을 구하라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발생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 구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그지? 그래 안 그래? 이쪽으로 발생되는 F 운동 마찰력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운동 마찰력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돼? 어? 뮤 n으로 구하면 돼? 운동 마찰계수가 얼마래? 지금 0.2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 두 물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같은 가속도로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2kg로 계산해야 돼? 2.5kg로 계산해야 돼? 2.5라고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이게 만약 서로 다른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별도로 각각 구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요 운동 마찰력은 그냥 2.5kg에다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얼마야? 10이니까 10m/s에 제곱해주면 이게 이제 수직 항력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 곱하기 0.2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야? 5N이 나오니까 이번의 답은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5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물체 A를 당기는 F는 얼마인지 써라. 이번에 이 F 구하래. 그럼 이 F는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나 움직이고 있다고? 두 물체가 각각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라고. 그러면은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어떻게 해줘? 2.5kg 이거 하나의 물체로 보고 말이야, 그지? 즉 2.5kg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해주면은 얼마 나오냐 이게? 5N이 나오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R자임이 5N이라는 얘기야. F가 5N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지금 현재 마찰력이 얼마냔 말이야. 아까 구했더니 여기가 5N이라고 아까 구하지 않았어 1번에서. 그러니까 이게 F라고 하는 것은 F-F는 여기가 2.5kg이니까 2.5kg에 2m/s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 F 값은 얘 넘기면 되니까 10N 이렇게 하면 끝이야? 아까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 F 반작용 마이너스 F 반작용까지 같이 있어줘야지. 그래서 몇 뉴턴? 11뉴턴.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B와 A 사이 요 사이에 마찰력 얼마냐 그랬는데 요거지, 그치? 이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니까 3번의 답은 1뉴턴이라고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얘 입장이 얘 입장. 얘 입장. 근데 관찰자랑 바꿔보자. 이번에 아까 지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여기 있다. 그러면은 자, 얘 입장에서는 관찰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얘네들 위에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야. 맞지? 그러면은 자, 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해보면요. 얘 입장에서 얘 어때 있어 보여?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분명히 뭘 받고 있어? 요거 받고 있어. 이걸 받고 있는데 정지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가 보여야 돼? 얘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필요해? F 관성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이 필요한 거야. 왜? 분명히 힘이 마찰력을 바꿔서 움직이고 있는 놈인데 이 놈을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은 얘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멈춰 있으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반대 방향으로의 가상의 힘이 필요한 거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가상의 힘을 관성력이라고 부른다고. 관성력이라고.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가 지금 아까 0.2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예. 1뉴턴이라고 한다면 관성력도 얼마가 발생을 해야 된다? 1뉴턴이 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 이게. 예.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마찰력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어떤 걸로 가르쳐주냐면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계 내부에 있는 물체는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물체는 원래 관성력을 받고서 얘가 이제 2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각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게 1뉴턴이 나오거든, 그지? 근데 얘가 원래는 관성력을 받아서 뒤로 가야 되지만 뒤로 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예전에 너희들이 초보일 때는. 근데 이제는 초보가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수업을 오래 했죠.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야. 옛날에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가르쳐줬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테니 따져보라 이 말이야.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관찰자가 여기에 있으면 뭐가 보인다? 얘가 보인다. 이걸 통해서 이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요 위에 관찰자의 입장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보일 때는 내가 어느 관찰자 입장에서 풀 것이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됐지, 그지? 자, 그래서 43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딱 보면은 강사들은 딱 보여. 얘가 이걸 이해했구나. 아, 이걸 이해했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 제대로 푼 사람 있었어 없었어? 형아니 다 풀었냐? 혼자는 거를 못해가지고. 틀렸지 한 중간에 거. 저런 게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가면 45번 45번 풀어봤냐 이거? 우리 10분까지지 수업이. 예. 사 45번도 전형적인 작용 반작용 문제야. 이것도 위에다 적어놔. 이것도 두 번째 유형이야. 어떤 유형이냐면 아까는 나무도막 위에 나무도막인데 이번에는 나무도막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을 줘서 잡아 당겨서 뭔가를 들어 올리는데 내가 그 위에 같이 있어. 맞잖아. 들어 올리는 물체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이런 유형이 전형적인 작용 반작용 문제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이 이제 부력인데 일단 부력은 했고, 그지? 저번에 했나? 부력 작용 반작용 했었냐? 안 했나? 어쨌든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유형이다. 45.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 45가 되게 중요한 거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44번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사번은 운동 방향식 문제네 그냥. 힘들긴 하겠네. 45만 풀고 마무리하자. 알겠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44번은 운동 방정식 놓고 풀어보세요 그냥. 44번은 그냥 운동 방정식 풀면 됩니다. F는 MA 알지 그지? F는 MA로 해가지고 가속도 구하고 해가지고 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고. 45번.
이게 되게 응용이 많이 돼. 여기다가 돌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무도막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 이걸 바구니로 바꿔 놓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내 몸무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들어 올리는 거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전형적인 작용 반작용인데 이런 거 딱 보면은 저 작용 반작용이다. 작용 반작용을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는 이제 경험치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나왔냐? 1번. 사람이 T의 힘으로 줄을 잡아당길 때 사람이 판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나 나왔냐? 아니 안 써봤나요? 지금 사람이 밑에 판자, 여기 지금 판자가 바닥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근데 판자에다 작용을 한 힘이니까 일단 사람의 몸무게는 판자 눌러 안 눌러? 누르지, 그지? 그러니까 판자에 작용하는 힘이 W야 일단. 1번의 답은 그러면 W 맞냐 틀리냐? 아닐 거지. 이게 답이면 말이 되냐? 그래 안 그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힘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어. 그 힘의 크기를 지금 T라고 해놨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줄에서 줄이 팽팽해질 거 아니야? 줄이 팽팽해진다는 얘기는 줄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장력 T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요 밑에 있는 발판에다가 사실은 W라고 하는데 몸무게로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지? 내가 T라고 하는 힘으로 아래로 잡아 당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내가 나무 판자한테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T? 왜? W 마이너스 T? 왜? 정답은 W 마이너스 T가 맞습니다. 이거 저 T가 뭐냐고. 재호가 얘기해봐. 네가 얘기했잖아. 저 T가 뭐냐고. 모르겠어. 이 시기에 찍은 거야. 그럼 현이 얘기해봐. T가 뭐야 지금? 실이 판자를 쓰는 정력 아니에요? 응? 실이 판자를 쓰는 정력 아니에요? 요거? 대부분 답을 딱 보면 W-T 하니까 내가 T로 당겼으니까 상자를 위로 잡아 당기니까 T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T는 작용 반작용의 T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위에를 잡았어. 아래로 내릴게. 응?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잖아. 더 세게 하면 내 몸이 들려버려. 아예 그냥 공중에 떠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줄을 잡고서 아래로 잡아 당기면 그 당기는 힘만큼 내가 바닥에서 어떻게 들어 올려진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줄의 장력 이런 거 고려하는 얘기가 아니라 순전히 이 사람이 이 바닥에다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T로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아래로 T로 누르면 이게 지금 발생해요. T 반작용. 그래서 이 T는 반작용의 T를 의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때 판자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그럼 이번에 이게 지면이 이거잖아. 이 판자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 얼마냐 이거야. 그러면 판자의 무게하고 사람의 무게가 다 바닥을 누르지. 그러니까 W 플러스 W 대문자 소문자. 그럼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몇 T? 2T? 몇 T가 될까? 마이너스 2T.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2T가 뭐에 각각 무슨 T냐 이 말이야. 2T가 어떤 사람들은 2T라고 그러면 하나 둘 2T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래서 2T가 아니라 T에 내가 잡아 당기면서 얘를 위로 띄우게 하지, 그지?
이 T 하나랑 뭐? 작용 반작용의 T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T는 T 플러스 T 반작용.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것이지. 줄에서 발생되는 장력이 각각 T니까 이 T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력은 하나만 작용하는 거예요. 표기만 이렇게 해놓은 거지 하나한테만 작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T를 작용 반작용의 T를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 여기서 움직도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은 이 3T가 됩니다. 3T. 어? 그때 그 3T가 움직도를에서 2T 플러스 작용 반작용의 T까지 해가지고 3T가 되는 거야. 작용 반작용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2T로 풀어요. 어? 그것도 2T로 풀고 이것도 2T로 풀고 그래. 말 되냐? 안 됩니다. 절대.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작용 반작용, 전형적인 작용 반작용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줄을 당겨가지고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실의 장력을 얼마냐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가 되면 이게 합력이 0이 되면 그치? 등속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0이다라고 놓고 t만 남기고 싹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냐? W 플러스 W분의 2 그치? 그냥 그래. 요게 이제 t가 이게 3번에 답이겠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45번은 마무리. 생각보다 중요했던 문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숙제는 아까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들 많이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회차가 뭐냐면 여러 가지 3 여기 이제 부력 나오고 막 그러거든. 여기 이제 부력 나오고 운동 방정식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이거 뭐냐 또 거지 같은 거 나오네 또. 너무 어려운 거 나오는데. 이건 뭐 다음 주에 꼭 하고. 59번도 이건 뭐 사고력 문제네요. 또 사고력 문제인데 다음 주는 사고력 문제. 숙제를 몇 번까지 하는 게 좋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 가지 힘 2까지만 어때요? 오늘 2까지 한 거잖아. 남아 있는 문제. 남아있는 문제 두 문제 마무리한다고? 세 문제 아까 못 풀었잖아, 그지? 그래, 해. 그것만이라도 해와. 알겠지? 정확하게 해와. 네. 동희야, 네. 해와. 알겠지? 우리가 막 진도가 막 그렇게 막 연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차분히 좀 풀어가 주십시오. 문제가 좀 난이가 너무 높아요.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거 좀 빼먹을 수 있는 건 좀 빼먹을게.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빼먹는다고 해도 이 게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거 어렵잖아 너무 아까. 그치? 안 어렵냐? 이거 보여지면 거의 영장급급 아니냐? 이런 게 보고 풀 수 있으면? 그치? 맞아. 영장급급이야. 평안이는 이 정도면 이게 영장급급이야 그러는데 이런 게 영장급급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